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크게 올랐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그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에 따른 비규제 지역까지 부동산의 가격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전세 물량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추후에는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고 이제 반전세나 월세 형식, 그러니까 렌트의 형식을 취한 그런 주거 형태로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소득 대비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아마 월세를 내는데 굉장히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된다, 또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 형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요새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무주택자 분들이 부동산 유튜브도 몇 명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10만 유튜버가 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다루면서 유튜브에서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비밀 같은 것들을,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구독자로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한순간에 구독자가 그냥 10만이 됐어요.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때와 지금하고의 상황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관심을 갖지 않았고, 대출의 규제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그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까지 2019년도, 2020년도에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구축을 또 매입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이제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입지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없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방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폭락기를 거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대세 상승론을 외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하락과 상승 둘 중에 하나만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도 상승론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좀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의 요소들은 없다.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최근 1, 2년 안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많이 없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 전반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거나 폭락할 그런 개연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제가 느꼈을 때. 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오랜 기간 상승을 했고 또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7월 달에 지나게 되면서 너무나 큰 폭으로 주택의 가격들이 상승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제 벼락거지가 됐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2030 세대들이 패닉바잉, 그러니까 무리를 해가지고 B2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갭 투자를 많이 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주택을 사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 그냥 이걸 뭐 지표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많이 혈안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년도에 IMF처럼 이런 대폭락장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진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3년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제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그 조정기죠. 하락장을 맞으면서 조정기 시기를 제가 겪었었고, 그 이후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 미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런 시장들이 이제 반전이 되면서 대세 상승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또 오픈이 되고 서로 공유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주택의 자산들을 하나 두 개씩 많이 모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깨닫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 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2004년도, 2014년도, 15년도에 투자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최근에도 투자한 것들이 있고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제가 대세 상승이 오기 전인 2020년 그 전에 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08년도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었고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업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1억짜리 주택을 1억 2천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렇게 두 채, 세 채, 네 채, 열 채를 모으는 형식, 그리고 수를 늘리는 그런 형식들을 취하면서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저 역시도 무분별한 투자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실패한 경험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지금 조그만한 성공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한 1주택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1주택자가 되면 2주택자가 되고 자산을 늘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제 영상에서도 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스탠다드식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테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소비 지출 통제 능력을 가지면서 내가 올바른 재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 두 개씩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재테크를 얘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부동산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뭐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월세를 살면서 그 남은 돈을 깔고 있지 않고 무조건 투자를 해가지고 주택수를 여러 개 늘리는 데만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일이 잘 되거나 정말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다.
너무나 일이 잘 되니까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하고 제 아내한테도 너무나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나고 투자한 것들이 잘 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수익들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될 때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될 때 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내가 템포를 늦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투를 하는데 복싱을 하는데 계속 잽을 날리면서 어퍼컷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주면서 템포를 추스리고 내 몸을 추스리고 하면서 상대가 지쳤을 때 다시 공격을 하고 내가 수비를 하는 것처럼 어떠한 투자도 내가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만 집중해가지고 하고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들, 현재의 상황들을 한 발짝 뒤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나 시장 경쟁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1, 2년 안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많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럴 뿐이에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내일이 됐을 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가지고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1997년도, 2008년도 그 전에도 폭락장들을 처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말씀을 100% 공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장이 될지 2년 뒤에 어떤 장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정부 정책의 규제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드라마틱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지금 평당 1억에 넘는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책정이 되고 하지만은 그런 가격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쩌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대폭락이나 또는 경기 침체 국면이 오게 된다면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에서 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매 컨설팅하고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80%가 넘는 부동산 업자들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 그리고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직전까지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어디까지 가서 투자를 했냐면 인천까지 가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인천의 빌라들을 정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빌라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그런 빌라들을 계약 작성을 해가지고 대출을 전액 받으면서 10채, 20채씩 늘려갔었어요. 그 현장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빌라들을 샀었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오고 나니까 그거를 방비하지 못하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신용불량자 됐다는 거예요. 다 이혼하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정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대형 평수의 신도시의 아파트들을 샀던 사람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아울러 아파트들 사신 분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졌거나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시장 여건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장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칼날같이 떨어집니다. 정말 두려워요. 내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오르는 시장을 보면서 조금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여전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왜? 떨어지면 버티면 돼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내가 폭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길게 버틸 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어차피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니까. 전세가 없어지면서 이제 미국이나 외국처럼 렌트의 형태로 주거 형태들이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월급의 반 이상의 돈을 렌트비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야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집에 렌트로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1주택자 분들이 2주택, 3주택을 무분별하게 늘리려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산의 가치를 하락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주택을 늘리거나 다른 비규제 지역에 대체 상품들을 투자하거나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안정적인 부동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택수만을 너무 늘리기 위해서 너무 지금 혈안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맹신하고 주택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빨리 핵심 지역에 내가 전세를 껴가지고라도 대출을 활용해가지고라도 이런 주택수들을 많이 모아놔야지 내가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유불급, 너무 과하게 가져가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시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폭락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가격 하락, 부동산의 하락의 시점에 오게 된다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그냥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지금도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이제 무분별하게 부동산의 투자 개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심하는 부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서 제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길 수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아파트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대폭락의 시기가 왔을 때도 그 대폭락을 방어했던 것은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가격 하락의 방어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경우에는 20% 30%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최소한 초품화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가 개발이 되게 됐을 때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초등학교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까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내가 자녀가 있으면은 그래도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제가 만약에 산다면 저도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역하고 초등학교 두 개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9살과 6살 딸이 있기 때문에 역하고 가까운 아파트보다 제가 실거주를 한다면은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부모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그래도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락장이 만약에 오게 되거나 폭락장이 오게 됐을 때, 역세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여기 없지만 여기 생길 수 있는 부분의 아파트들이라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점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에 따른 그런 주택수를 늘리거나 부동산들을 늘려갔을 때는, 대폭락장이 왔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이 더 오르면 더 좋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테니까.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저는 영원히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아파트들이나 주택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주택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 공식들을 지키지 않고 막연히 그냥 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또는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주택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주택 가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수를 너무나 늘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폭락장, 진짜 이때까지 다 본인들이 쌓아왔던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기회가 왔을 때, 대출 규제가 심하면은 이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 좀 자금을 마련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기회를 엿보면 되고, 이미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공격적으로 2주택자가 되려고 해가지고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물건들에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초등학교라든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도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꼭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빛이 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많은 지역들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임장도 해보시고 하면서 그런 매물들을 비교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 너무 주택수만 늘리는데 막 투자를 못 해가지고 막 안달이 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보면은 뭐 유튜브에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오르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잠시 좀 쉬어갈 필요도 있다. 더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고요. 대출 규제가 심해서. 그리고 주택수를 늘리기에도 취득세나 또는 양도세의 규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투자처들을 많이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쌓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역 외에 지역들을 조금 넓혀가면서 다른 지역들도 비교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조금씩 넓혀보시는 그런 공부를 좀 하실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너무나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